지금 테슬라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뭐 스페이스 X보다는 기업 가치가 훨씬 싸죠. 그러니까 점점 더 좀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 합병 기대감으로 주가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또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게 예상된다면 같이 가야 된다. 차라리.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일론 머스크의 거대한 전략을 깊이 이해하고 그거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과 비즈니스들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으면 이게 위험이 아니라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비티 벤처스의 정주영 의장님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면 결국 이제 이번에 쓰신 또 AI 제국의 돈 네. 여기서 나오는 내용인데 이게 테슬라 사이버캡 어떤 네. 자율주행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좀 시대를 바꿀 것이다. 그렇죠. 기존 차량 열대 몫을 네. 한다. 그러면 이게 결국에 AI 기반의 자율주행이 뭐 24시간 돌면서 세상을 바꾼다 뭐 이런 개념인가요? 좀 설명 좀 해주시면 맞습니다. 좋겠습니다. 우리가 차를 24시간 안 굴리죠. 네. 대부분의 시간 나의 차는 주차장에 주차돼 있죠. 네. 어쩔 때는 일주일에 몇 번 못 쓸 때도 있죠. 네. 막 뭐 지방 출장도 있고 하다 보면 그러면 차는 그냥 가만히 노는 존재이거든요. 그런데 이 차를 하나의 어떤 뭐 제조 공장에 있는 기계라고 생각하면 한 80% 이상이 그냥 놀고 있는 기계인 거죠. 네. 왜 그렇게 하냐? 얘를 일을 시켜야지. 얘가 이제는 항상 커넥트 될 수 있고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를 통해서 그리고 스마트하게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주인님 나가서 잠깐 2시간 돈 벌고 올게요 해서 승객을 태우고 내려주고 돈을 벌고 올 수 있는 존재라고 하면 자동차는 이제 24시간 가동될 수 있는 유휴한 자산이 아니라 활동하는 자산이 될 수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게 되면 전 세계가 필요로 하는 자동차 대수가 현격히 줄어들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있는 자동차의 활용도가 훨씬 높아질 수도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게 우리 당장 승용차에 도입되는 속도보다는 트럭이나 이런 B2B로 버스나 이런 쪽에 훨씬 도입되기 쉽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도 제 차에 다른 사람이 탔다 내리고 막 그렇죠. 더러운 거 묻혀놓고 네. 이러면 기분 나쁠 것 같거든요. 뭐 망가뜨릴 수도 있고. 예. 근데 버스다, 트럭이다. 네. 사실 이건 일에 쓰이는 거니까 원래. 그리고 버스는 원래 공공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자율주행 기술이 빨리 도입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분야에서 뭐 일론 머스크가 자신이 앞선다고 하지만 네. 세상에서 가장 앞서 있는 건 중국입니다. 중국의 뭐 베이징, 심천, 상하이 보면은 이미 정말 다양한 로보택시 브랜드들이 네. 뭐 그냥 자가용 개조해서도 가고 있지만 베이징에 보면 이렇게 자율주행 특구가 따로 있거든요. 네. 거기서는 뭐 직사각형 형태의 운전자가 없는 공공버스가 자율주행으로 돌아다닙니다. 그럼 그 한 대가 소화할 수 있는 승객들 이런 것들은 과거에 우리가 사람의 노동력, 이렇게 운전 기사가 필요하던 시절과 생각을 해보면 이건 뭐 혁신적인 거죠. 근데 그런 시대가 지금 다가와 있는 거죠. 보험이나 이런 부분들의 규제 이슈들이 해소가 되면은 갈 수 있는 건데 사실 유럽이나 이런 좀 AI 도입에 거부감을 느끼는 국가들에서는 되게 먼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은 이미 벌써 가버렸고 활성화되고 있고 경쟁을 하고 있고 미국은 이제 막 그 중국의 앞선 어떤 막 과감하게 이렇게 오픈해 준 것들을 뭐 각각 주별로 뭐 사이버캡은 텍사스 중심으로 하고 있고 구글 웨이모는 이제 서부의 샌프란시스코나 시애틀 중심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조금씩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그래서 중간 선거 이후에 이 미국의 정책이 얼마나 AI에 우호적으로 바뀔 것이냐 이런 것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게 정치 체계로만 보면 네. AI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만 보면 공산당이 지배하고 있는 중국이 더 낫잖아요. 어쨌든 왜냐면 여긴 너무 오래 걸리고 물론 당연히 사고 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뭐 당연히 문제는 많지만 AI 기술만 보면 그러면 이제 중국이 어쨌든 이런 자율주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발전할 수 있는 그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쵸. 다만 기존의 어떤 그 GPU라든지
AI 두뇌 쪽에서는 네. 또 한계가 있는 거 아닌가요? 하드웨어는 여기가 또 돼도 네. 그럼 이게 어떤 전쟁의 어떤 양상은 아직 네. 누가 이긴다 진다 보기 어려운 건가요? 네,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나 뭐 삼성, 하이닉스, TSMC 수준의 어떤 반도체 설계와 생산 역량은 아직 중국이 많이 떨어지지만 그리고 또 뭐 AI 모델 측면에서도 이제 전 세계인이 막 열광하면서 써주는 엔트로픽이나 오픈 AI 대비 딥시크를 그렇게 막 그렇죠. 사실 놀랄 땐 놀라더라도 우리가 쓰지는 않아요. 이 사생활이 얼마나 노출돼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좀 떨어져 있죠. 근데 이제 오히려 피지컬 AI 측면에서 그러니까 마구잡이로 규제를 뭐 돈케어 하면서 이거를 일단 써봐라. 휴머노이드 로보택시 측면에서는 중국이 앞서가고 있는 거죠. 이건 기술력의 측면이 아니라 과감함의 측면이기 때문에. 예. 근데 되게 아이러니한 거는 중국이 여전히 되게 인건비가 낮잖아요. 그런데 휴머노이드 세계 최강국이 됐고, 그리고 지금 거기서도 운전기사 월급이 이렇게 높지 않은데, 그런데도 또 이거 로보택시를 세상에서 제일 빠르게 드라이브를 걸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측면이 좀 과감한 정책이나 기술 기업들의 과감한 도전 이런 것들로 단순히 뭐 중국이 독재니까 드라이브 걸어서 된다라기보다는 중국 사람들이 수천 년간 좀 쌓여온 뭐 새로운 혁신에 열광하는 그런 측면, 그리고 그런 것들을 뭐 이걸 시도해서 문제 생기면 어떻게 된 우려보다는 일단 내가 먼저 해서 장악해서 돈을 벌어야지 하는 그 특유의 쌓여온 상인 정신, 이런 것들이 지금 물리적 세상에서는 상당히 빛을 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테슬라만 보면 어쨌든 지금 자율주행과 그리고 이제 그 전기차 이걸로 이제 돈을 벌고 그런 회사인데 안 좋은 건가요? 지금 상황이? 테슬라 입장은 좀 어때요? 테슬라는 사실 지금 세모죠. 세모. 세모예요? 어떻게 갈지 방향을 좀 못 잡고 있는 것 같아요. 이유는 사실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금 진주들을 이게 목걸이다 끼고 있거든요. 근데 절대 반지는 스페이스 X지 테슬라가 아닌 거거든요. 왜냐하면 스페이스 X는 지분율 40% 넘고 절대적인 지배력 70% 넘는 의결권을 보유하고 있고, 심지어 그래서 이번에 증권 신고서에 뭐라고 나왔냐면 컨트롤드 컴퍼니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컨트롤드 컴퍼니. 이거는 누군가 한 사람에 의해서 완전히 조종되는 기업이다. 그래서 그 규정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임명을 하잖아요. 원래는 그런 중요한 임원들 C레벨 이렇게 임명할 때 임명위원회를 통해서 임명을 해야 되고, 보상위원회를 통해서 보상을 해야 되고, 이게 내부 통제 시스템이 되게 고도로 발달한 나라가 미국인데 이런 것들을 면제시켜 줍니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잖아요. 이거 너 거야 이거요. 일론 머스크 당신 거니까 알아서 하세요. 사실상 뭐 비상장사랑 뭐 비슷한 느낌으로 그냥. 그래서 그냥 유일하게 회계적인 투명성만 해라. 나머지는 다 머스크 당신이 알아서 하세요. 규제를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사실 이런 측면에서 한국보다도 훨씬 자유로운 거예요. 지분율이 높고 의결권이 압도적으로 높으면 그냥 자기 제국으로 만들 수 있는 거죠. 테슬라에서 일론 머스크의 지위는 객입니다. 10% 초반이고 의결권도 터무니없이 낮고, 그래서 1조 달러 보상안 받을 때 막 계속 인기 투표했잖아요. 나 좀 뽑아주세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간신히 그걸 얻어냈는데 뭡니까? 막 한 8가지, 9가지의 교집합을 본인이 다 달성해야 돼요. 옵티머스도 많이 팔아야 돼. 사이버캡도 엄청 많이 어려운 팔아야 조건이 달려있죠. 조건 그거 다 달성하려면 이거는 뭐 수능을 한 10번 보는 느낌이거든요. 단서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면제를 해주는 단서가 있어요. 테슬라의 지배주주가 바뀌게 되면 누군가가 테슬라를 왕창 사주면, 적정한 가격에 인수를 해주면 그러면 이 모든 조건이 사라지고 그냥 그 일정 수준 이상의 가격에만 잘 팔리면 일론 머스크는 1조 달러 보상을 바로 받습니다. 그래서 합병시키고 싶다는 거예요. 그 사줄 주체는 스페이스 컨트롤 컴퍼니. 자기가 다 지배하고 있는 돈도 벌고 있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이미 이 회사는 완전히 내가 황제인데, 테슬라 또 엄청나게 소중하잖아요, 본인 입장에서. 그러면은 이렇게 합병이 되면서 테슬라는 스페이스 X 품으로 안기면서 좀 일부 희석이 되겠지만 여기에 1조 달러의 보상이 또 있으니까 나쁘지 않은 거죠. 물타기가 또 되는 거죠. 그래서 지분율이 그렇게 희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조 달러 보상이 확정이 돼버리면 자기는 테슬라의 지분 가치 중에 자기 지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테슬라 주주들이 그걸 동의하냐가 핵심일 텐데.
오, 예. 그러면 가격만 잘 쳐주면 네. 스페이스X로 들어가는 게 나쁘지 않은 건가요? 그래서 사실 이게 좀 이렇게 하면 테슬라 주주분들 입장에서 일론 머스크 되게 네. 욕하실 수 있는데요. 작년부터 저는 그런 걸 느꼈어요. 최근에 몇 개월 동안도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리고 의도적인 어떤 R&D 비용을 테슬라에 많이 잡는 것 같다 말씀드렸는데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매출과 이익 좋아지고 있어요. 재무적으로. 그런데 아픈 소리 합니다. 의외로 영국의 발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들지? 이렇게 사이버캡은 뜻한 일정대로 안 나오고 네. 옵티머스도 뭐 빨리빨리 안 나오고 그러면은 답답하죠. 주가가 지금 그래도 답답하잖아요. 네. 주가가 갇혀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 이게 3배가 되면 안 되겠죠. 스페이스X가 더 비싸야 되고 테슬라는 조금 눌려 있어야 되고 적정한 거리가 있을 때 합병을 시키고 싶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아무리 물어봐도 답을 안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합병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맘대로 이제 호재를 많이 내놓을 수가 있겠죠. 네. 그러면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안 좋은 거네. 주가를 계속 인위적으로 누른다고 볼 수도 있는 거니까. 예. 근데 또 거꾸로는 이런 합병에 대한 썰을 푸는 사람들이 과거에 한 몇 개월 전에는 이제 국내에선 저밖에 없었어요. 네. 근데 최근에 보니까 뭐 미국에서 메인스트림 미디어에서 막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점점 더 좀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 합병 기대감으로 주가가 더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또 있어요. 그래서 프로즈 앤 콘즈, 장점 단점이 또 단순하게 얘기해서 네. 지금 테슬라 투자를 하는 게 좋은 건가요? 그냥 단순하게 그 각자 판단일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스페이스 X보다는 기업 가치가 훨씬 싸죠. 네. PER이나 뭐 PSR 측면에서 훨씬 싸죠. 네. 근데 그거를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지금 뭐 한 400달러인데 네. 뭐 이걸 뭐 1000달러에 사주지는 않을 거잖아요. 네. 아닌가요? 반대로 또 그렇게 안 높게 하면은 의결이 안 되려나요? 아닙니다. 그렇게 너무 비싸게 사줄 수는 없습니다. 네. 네, 물리적으로. 그래서 일종의 뭐 프리미엄을 좀 뭐 줄 수는 있겠으나,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상장 주식에서 약간의 프리미엄 주고 뭐 공개 매수를 한다거나 이런 방식으로 합병을 할 수는 있겠는데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겠죠. 네. 네. 그리고 뭐 미국 정부나 전 세계 국가에서의 어떤 과도한 일론 머스크의 권력이 너무 비대해지는 거에 대한 규제 목소리나 이런 규탄의 국가들이 차원에서 나타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허들이 있겠는데 뭐 상당히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회계적 투명성과 그리고 경제적 일치 이런 걸 위해서 어떤 통합의 에너지는 계속 더 강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럼 어쨌든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스페이스X 주식을 받을 수 있다. 뭐 그 정도의 개념인가요? 그러면 뭐 확실하진 않지만 뭐 만약에 합병된다면. 네, 만약에 합병된다면. 네. 그러면은 이게 결국에 합병되는 이유는 스타링크와 테슬라를 연결한다. 네. 이런 그게 명분인 건가요? 그리고 그렇게 되면 뭔가 또 달라질 게 있나요? 근데 사실 뭐 테슬라의 제조하는 대상이 차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휴머노이드가 있으니까. 예, 휴머노이드도 있고 이 휴머노이드를 스타쉽에 태워가지고 달에 보내서 달 공장에서 노동력으로 시키겠다라는 건 지금 이미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있잖아요. 휴머노이드가 가면 뭐 네. 전기만 있으면 네. 뭐 산소도 필요 없으니까 그렇죠. 할 수 있다. 화성도 휴머노이드 먼저 보내겠다. 네. 이러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 스페이스 X와 테슬라 간에는 내부자 거래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이것들이 계속 비대해지면 공정한 가치로 거래가 됐느냐. 네. 반개 회사끼리의 거래는 더 민감한 이슈입니다. 그래서 회계적인 스캔들이 터지느니 무리해서 합병하는 게 나을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러면은 어쨌든 스타링크랑 전기차만 우선 보면은 네. 이게 연결되면은 뭐 전기차 판매나 이런 테슬라의 원래 하던 그 비즈니스에는 도움이 되는 건가요? 엄청 도움되죠. 왜냐하면 지금 자율주행이 본격적으로 확산이 되려면 음영지역이 없어야 되거든요. 네. 잘 가고 있는데 갑자기 음영지역 나왔습니다. 근데 자고 있어요.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음영지역이 없으려면 기지국을 깔아가지고 말이 안 되거든요. 특히 미국이나 중국 같이 이런 큰 나라에서는 음영지역이 기지국을 꽂아서 만드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지난 10수년간 밝혀졌고 그러면은 음영지역을 제로로 만드는 건 우주통신밖에 없는 거고 그거를 지금 만대 가지고 이미 검증을 했고요. B2B로는 이미 뭐
다 쓰고 있죠. 뭐 선박이나 비행기에서 다 쓰고 있는데 이거를 일반적인 자동차에 다 테슬라의 차량에 연동을 시켜가지고 어디든 산악 지역이 되든 뭐 사람이 별로 안 사는 지역에서도 자율주행이 다 가능하다. 이렇게 되면은 다른 여타 스마트한 차량을 만들어서 자율주행 기술로 뽐내는 회사들 대비해서 훨씬 우월한 위치에 놓일 수 있고 가장 큰 경쟁자인 웨이모 대비해서도 웨이모는 지금 우주 위성이 자체적으로 없잖아요. 네. 네. 그럼 웨이모도 스타링크한테 좀 나도 서비스하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비싼 돈 받을 수도 있고. 네. 그러겠죠. 그렇죠. 네. 사실 이거는 해결이 안 되는 인프라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다른 데서 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잖아요. 없어요. 위성은 네. 뭐 쏘고 싶다고 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비용도 너무 베조스 비싸고. 뭐 실패했잖아요. 네. 얼마 전에. 그리고 이게 또 규모의 경제이기 때문에 네. 이미 뭐 10,000개 이상 깔았는데 네. 지금부터 100개, 200개 깐다고 해서 뭐 쓸 것 같지도 않고. 기술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재질, 네. 스테인리스 스틸, 그리고 랩터 엔진 자체를 냉각시키는 방법. 네. 이거 막 난리가 아니거든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기술이. 그리고 그 메탄 액체, 그걸 쓰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요소에 기술적인 것들이 엄청나게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메카질라에서 딱 잡는 것도 올라갈 땐 33개 엔진을 쏘지만 내려올 땐 뭐 대여섯 개만 키고 내려오는데 그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칭적이지 않게. 네. 그러니까 이게 힘 조절을 알아서 AI가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센티미터 단위로 붙여가지고 그 건물 막 20층짜리 스타쉽을 딱 네. 젓가락으로 잡거든요. 네. 이거는 지금 중국 제대로 못 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언제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스페이스X의 이런 뭐 기술적인 압도적인 부분, 그래서 로켓 관련된 특허는 스페이스X가 하나도 안 내고 있어요. 네. 그 특허 내는 게 자기 리스크라는 거예요. 아 오히려. 네, 왜냐면 특허 할 때 출원하려면 뭐 등록을 해야 하니까 거기다가 다 정보를. 뭐 이렇게 도면도 써야 되고 하면서 네. 법적으로 보호는 되지만 기술을 까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없다. 없다. 다른 데 할 수가 없으니까. 왜냐하면 이걸 제품을 베끼려면 네. 이 제품이 있다고 쳐봐요. 그럼 이거를 사야 되잖아요. 로켓을 못 사잖아요. 살 수가 없으니까. 그냥 훔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네요. 로켓을 중국에서 로켓 2대만 보내줘 한다고 배송이 안 되잖아요. 네. 여기서 하는 건 발사 서비스를 해주는 그러네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로켓은 리엔지니어링이라고 하죠. 분해해서 다시 조합하면서 기술을 베끼려면 사야 되는데 이거를 네. 구매 대상이 아니잖아요. 방법이 없네요. 방법이 없어요. 전쟁으로 가서 뭐 이렇게 점령하는 네. 거 말고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특허 안 내는 전략을 되게 숭고한 인류에 의해서 야 이건 뭐 3점씩 그 안전벨트처럼 네. 인류를 위해서 다 이제 오픈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특허 내는 게 오픈이라고 생각하고 이 제품을 누구도 사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는 그냥 안 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얘기들이 계속 이제 커 나갈수록 반대로 이제 뭐 독점 얘기들이 네.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네. 너무 개인에게 어쨌든 의결권까지 맞아요. 다 네. 주고 기업 가치도 뭐 세계 최고의 기업이고 네. 돈도 제일 많고 네. 그러면 이제 막 선거에 어떤 영향을 영향도 준다든지 주죠. 네. 권력을 아예 잡겠다든지 야 너네들이 날 귀찮게 한다 그냥 내가 다 할게 뭐 이런 식으로 네. 가버리는 게 과거의 그런 인류의 역사에서 반복된 맞아요. 것들도 많은데 네. 이걸 막으려고 못하는 분위기인 건가요? AI 시대에 막시즘이 등장하지 않는 이상 이거는 폭주기관차에 지금 터보 엔진이 4개 달린 거거든요. 네. 그래서 당분간은 막히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6월 10 며칠 날 점화가 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이 폭주기관차는 이제 시동 거는 거예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뭐 할아버지가 아니잖아요. 앞으로 한 20년은 CEO로서 더 할 수 있어요. 지금 오라클 대표이사 보시면은 뭐 네. 아직 팔팔하세요. 그러니까 20년 더 해도 그 정도라 이거죠.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지금 저 정도의 에너지 레벨이 5년, 10년 안에 금방 꺼지지도 않을 것이고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 일론 머스크라는 사람을 자신의 AI 패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거를 잘 활용하면 했지 이걸 굳이 막아 세우면서 머스크 하지마 해봐야 일론 머스크가 안 하는 그 빈 공간을 중국이 치고 들어오면 어떻게 이 신냉전 AI 냉전의 논리로 인해서 반대 논리가 다
좀 사그라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유럽에서는 지금도 우주 저궤도 위성에 대한 독점을 좀 저지해야 되지 않냐. 근데 좀 유럽이 또 뭐 힘이 없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약간 뭐 방위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의견 일치가 안 되잖아요. 나중에 이제 뒤늦게라도 좀 막아야겠다라고 할 땐 이미 늦은 시즌이 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차라리 이런 게 예상된다면 같이 가야 된다. 차라리. 그래서 오히려 지금부터 머스크적인 사고 방식,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빨리빨리 탑재해서 그리고 한국은 정말 좋다 이거죠. 왜냐하면 일론 머스크도 탐낼 만한 소재 부품 장비 기술이 있어서 이미 일정 부분들을 스페이스X에 납품하는 기업들이 코스닥 상장사에 몇 군데 있습니다. 그리고 뭐 금융적으로도 우리가 엄청 빨라서 미래에셋도 막 스페이스X에 미리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세계적 수준이에요. 우리나라의 어떤 정보력이나 이런 기술력 같은 것들이, 그리고 뭐 반도체 같은 것도 뭐 테라팹 선언하면서 계속 한국 얘기 많이 하잖아요. 한국은 잘하고 막 이런 얘기 하는데, 앞으로 우리가 일론 머스크의 거대한 전략을 깊이 이해하고 그거에 필요한 요소 기술들과 비즈니스들을 세계적인 수준으로 올려놓으면 우리가 이게 위험이 아니라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